여러분의 일상 중에 게으름을 부리는 시간이 얼마나 되나요? 게으름하는 것은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일 수도 있고 일을 빨리 하려고 노력하지 않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많은 기업들이 의도적으로 게으른 조직을 만드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세계적인 IT 선두 기업들은 업무 시간의 15%에서 20% 정도를 업무 외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해요. 그렇군요. 세계적인 기업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 이유는 업무를 하지 않고 다른 일을 하는 동안, 그러니까 게으름을 피우는 동안 창의적인 생각이 떠오른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게으른 것은 부정적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이런 걸 보면 때론 게으른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죠? 한 주를 시작하는 오후의 출발, 꼭 바쁘게 달려갈 필요는 없습니다. 8월 31일 월요일, 조금 게을러져도 괜찮은 시간, 내 손을 잡아요.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내 손을 잡아요 진행의 권순철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옥희입니다. 네, 자 게으름 피우죠? 그렇죠. 네. 다 밀어놓고 좀 이따가 하지 좀 이따가 하지 그래서 막판에 몰아서 하는 그런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지 않나요? 안 그러는 경우도 있어요. 일을 먼저 하고 그냥 노는 경우도 맞아요. 있어요. 사람의 스타일에 따라 다른데 저는 밀어두고 막판에 몰아서 하는 스타일이라서 별로 이렇게 좋은 습관은 아닌 것 같은데 꼭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후회하고. 그렇군요. 후회를 자주 하게 되는군요. 네. 저 같은 경우도 몰아서 하긴 하는데 그 몰아서 할 때 속도가 많이 나는 이유는 미리 다 이제 생각을 해놓고. 그런 거군요. 네, 어떤 걸 할까. 미리 생각을 해놓고 행동을 미뤄서 옮기는. 쉴 때 그냥 막 쉬는 게 아니라 생각을 하면서 그렇습니다. 쉰다는 거군요. 네. 그게 이제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저는 막 쉬기 때문에 정말 급하게 합니다. 근데 그렇게 급하게 하다 보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 때문에 좀 집중은 확실히 잘 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저는. 어쨌든 오키 씨도 그렇고 저도 그렇지만 게으름을 피우는데 뭐 누가 그게 이제 게으름 피우는 게 나쁘다, 뭐 안 좋다 이러는 게 아니라 이제 각자의 스타일인 거고. 네. 그리고 뭐 저 같은 경우 만약에 일을 효율적으로 하고 싶다면 생각을 미리 했다가 쉴 때 미뤄서 딱 집중 있게 하면 더 좋고. 옥신 일을 효율적으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조언을 할 수 있을까요? 저라면 그냥 무조건 나중에 미루지 말고 지금 생각날 때 해라. 알겠습니다. 효율적으로 일을 할 때는 생각날 때 하든가 네. 아니면 미리 생각을 했다가 미뤄서 하든가. 네,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데 오늘 오프닝처럼 이렇게 뭔가 게으른 시간을 한번 가져볼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그럼요. 네. 가져볼 필요 있고요. 그때 생각이 다 잘 나요. 일을 할 때 생각이 잘 안 나는데 놀 때 생각이 잘 난다는 거. 오히려 쥐어 짤 때 더 안 나올 때가 많아요.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뭐 생각이 안 날 때는 딴짓을 하거나 커피를 한 잔 마시거나 네. 하면서 음악도 듣고 네. 음악 프로그램도 듣고 보고 이랬으면 좋겠네요. 네. 자, 코너 소개해드리죠. 월요일 내 손을 잡아요. 먼저 복지TV 박정인 기자와 함께 장애계 뉴스를 정리해서 전해드리는 시간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하는 주간 스포츠 영상 해설이 이어지고요. 다음으로 정부에서 펼치는 다양한 일들을 알아보는 시간 세종 포커스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청취자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요. www.facebook.com/kbicktv로 메시지 주시거나 인터넷에서 포피 채널을 검색해 블로그를 방문하시면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방송에 참여하신 청취자분께는 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 많이 많이 참여해 주세요. 네, 월요일 내 손을 잡아요. 첫 코너 진행합니다. 장애계 뉴스 브리핑 복지TV 보도국 박정인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코드 음악이 바뀌어가지고 마치 네네. 개편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네. 자, 먼저 장애계 뉴스 주요 뉴스부터 전해주시죠. 네, 먼저 첫 번째 뉴스는 이 박근혜 대통령이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장관으로 공식 임명했다는 소식입니다. 인사청문회가 지난주에 있었죠. 청문회 당시 이 송파 세무녀 사건이 왜 발생했는지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문에 제대로 대답을 하지 못해서 이 복지 분야에 대한 자질성 문제가 화두가 됐었는데요. 어쨌든 지난 26일 박 대통령이 정진혁 분당 서울대병원장을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공식 임명했습니다. 네, 정 장관이 취임식에서 의사 출신의 장관이 아닌 국민의 장관이 되겠다는 특별한 취임사를 밝혔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 국민의 장관이 되겠다는 이 포부를 밝혔는데요. 사실 인사청문회가 이 다른 장관 후보자들에 비해 좀 수월하게 지나갔습니다. 물론 의사 출신들이 국회 보건복지위의 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부분도 작용을 어느 정도는 했다고 볼 수 있죠. 근데 이 정 장관은 청문회 당시 이 장애계에 대해서 자신은 30년 동안 뇌변변 장애인들의 치료를 담당한 의사라는 점을 특히 강조했습니다. 네, 사실 이제 장애라는 게 치료와 재활은 좀 다른 부분, 또 엄연히 다른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예. 이 또 그런 부분이 취약계층이나 복지 정책을 이끌어갈 수 있다는 수장의 답변으로 좀 부적합한 답변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일단 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청문회 당시 굉장히 사회복지계에 대한 이 사전 지식이나 경력이 전무했기에 네. 이 국민의 장관으로 거듭나겠다고 포부를 밝힌 것 같습니다. 아하. 일단 정 장관은 장애인과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 안전망 구축 등 이 복지 정책에 국민들과 소통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앞으로 장애인과 취약계층에 대한 실타래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기대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기대하겠습니다. 장관이 또 청문회 때 열심히 공부하겠다. 복지를 네, 모르느냐 논란이 그리고 질문했을 때 열심히 공부하겠다 이런 얘기 했는데 네.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은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소식이 들어와 있네요. 그렇습니다. 한국장애인 고용공단이 이 기관별, 분야별, 국가별로 흩어져 있는 이 장애인 관련 통계를 정리한 2015 한눈에 보는 장애인 통계를 발간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요? 주요 내용은 이제 장애인 인구와 경제 활동, 기업체 장애인 고용 현황, 장애인 교육 및 복지와 해외 장애인 통계 등입니다. 장애인 통계집은 이 정책 이반자와 연구자, 일반 국민 등 이 다양한 계층의 통계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국내외 장애인 통계를 담았습니다. 네, 이 통계 되게 좋은 자료로 쓰일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볼 수 있나요? 이번 장애인 통계집은 이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고용개발원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네. 다음 뉴스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인사혁신처에 권고를 내렸다는 소식이네요. 그렇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인사혁신처에 공무원 시험을 응시하는 이 장애인에 대한 메모 대필 편의 제공을 권고했습니다. 세무직 필기 시험에서 손을 자유롭게 쓰지 못하는 장애인에게 이 회계학 시험 계산 과정에서 메모 대필 편의를 제공하라는 것입니다. 네. 앞으로 그럼 계속해서 시험 때 적용이 되는 건가요? 일단 인사혁신처가 공식 발표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인권위가 향후 치러지는 공무원 필기 시험에 대해서도 시험 과목의 특성과 장애 유형, 그러니까 이 정도에 따라 편의 제공을 하라는 내용의 개선 권고안을 인사혁신처에 보냈으니까요. 인권위의 내용을 얼마나 인사혁신처가 수용하고 또 이행하는지를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자, 10월부터 장애인연금 소득 환산율 이게 인하가 돼가지고 네. 수급자가 확대된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정부가 장애인연금 수급자 선정 기준인 이 재산의 소득 환산율을 연 5%에서 4%로 낮추기로 하고 입법 예고에 들어갔습니다. 먼저 이 재산의 소득 환산율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는데요. 네. 이 주택과 자동차 등 장애인연금 신청자의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과정에서 임의로 적용하는 금리죠. 그래서 그동안 이 소득 환산율이 5%였다는 것입니다. 이는 현재 시중은행 예금 이율이 2% 수준인 점을 고려할 때 월등히 높은 것이었습니다. 네, 사실 이 높은 환산율 때문에 그동안 많은 분들이 탈락을 했어요. 그죠? 그렇죠. 이 때문에 이제 재산이 실제 가치보다 고평가되면서 이 장애인연금 신청자의 소득이 실제보다 많은 것으로 계산될 수도 있었고요. 선정 기준에 맞지 않아 수급 대상에서 탈락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네. 현재 보건복지부가 밝힌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올해 7월 기준으로요. 만 18세 이상 전체 중증장애인 51만여 명 가운데 수급자는 66.5%인 약 33만 8,500여 명입니다. 복지부는 지금보다 이제 수급자가 약 10,000명 정도 더 늘어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 장애인 연금 점자 안내서 소식이네요.
네, 보건복지부가 이 중증의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장애인 연금 점자 안내서를 제작해 배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장애인 연금 제도는 이 생활이 어려운 중증의 장애가 있는 장애인들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죠. 네, 그래요. 그럼 복지부가 이 배포하고 있는 점자 안내서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나요? 안내서에는 이제 급여 안내와 신청 자격에 대한 정보, 제도에 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이 장애인 연금과 관련된 대표적인 질문 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점자 안내서 말고도 다른 형태의 안내서 없나요? 네, 있습니다. 이 저시력과 난독증이 있는 사람을 위해 표지는 한글로 제작했고요. 이 점자를 읽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을 위해 보이스 아이 코드를 표지 상단에 삽입했습니다. 네. 네. 다음 소식은 장애계 뉴스 2010년대에 머릿기사로 항상 차지하고 있는 그렇죠. 인강재단 소식인데 네. 정관예우 이사진 임명에 대한 논란이 좀 일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이 끊이지 않는 사회복지법인 인강재단 뉴스입니다. 국고 보조금 횡령 등으로 형사재판과 장애인 학대 혐의로 최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인강재단 이사장에 이 김태정 전 검찰총장과 박종구 전 서울지방경찰청 정보보안부장을 선임했습니다. 네. 아니 얼마 전에 말이죠. 네. 서울시와 박원순 시장이 법인 허가 설립허가 취소 등 이렇게 행정적으로도 강력한 대응을 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거 어떻게 된 일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서울시의 대응이 너무 좀 안일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인강재단체는 2013년에도 이금표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이사로 임명한 적이 있고요. 또 서울시 장애인 복지과장 출신의 공무원을 인강원 원장으로 임명한 과거 전력이 있죠. 네, 약속대로 서울시와 서울시 그리고 의회, 도봉구청 이쪽 강력 대응이 좀 진짜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 드네요. 그렇습니다. 자,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복지TV 박정인 기자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KTV 인터넷 라디오 포피 채널 내 손을 잡아요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시각장애인들이 보고 싶은 다양한 영상 콘텐츠를 해설해주는 영상 해설 시간입니다. 네, 매주 월요일은 주말 동안 있었던 흥미진진한 스포츠 영상을 해설해드리는 주간 스포츠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영상이 준비되어 있나요? 네, 먼저 손흥민 선수가요. 지난주에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토트넘 호스퍼로의 이적을 확정지었습니다. 호스퍼. 네. 그 손흥민의 이적으로 토트넘이 또 한 번 국민팀이 되는 것 같아요. 이영표 예, 그렇죠. 이영표에 이어서 게다가 또 이적료가 어마어마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토트넘과 에버턴의 경기가 열리던 날 그 전에 수많은 관중들 앞에서 인사를 하고 들어간 영상을 보고 난 후에 얘기를 나눠보고요. 두 번째는 한국 프로야구 넥센 히어로즈에서 활약하고 있는 박병호 선수의 담장을 넘기는 홈런 영상이에요. 근데 이 홈런을 메이저리그 스카우트 관계자들이 보는 앞에서 쳤습니다. 그 엄청난 장면 함께 보고요. 마지막은 미국 메이저리그 뉴욕 매츠팀의 투수 토레스 선수가 발재간으로 수비를 해서 주자를 아웃시킨 재미있는 수비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토트넘 경기를 챙겨봐야 하는 이유 손흥민 영상부터 보겠습니다.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저희가 좀 설명을 드리겠는데 오늘은 관중들에게 인사하는 그러니까 같이 영입된 은지 선수가 있는데 이런 행사 따로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엄청난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지금 방증해 주는 부분이고 손흥민 선수가 지금 역대 한 3번째 정도로 많은 클럽 레코드를 세웠다 그래요. 이적료고요. 네. 그러면서 더욱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 토트넘 팬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18세 때 독일로 날아가서 함부르크 2부부터 시작을 했고 그 이후에 함부르크 1부 그리고 레버쿠젠 이제 드디어 본인의 꿈인 EPL에 입성을 했고 화이트 하트 레인의 팬들에게 많은 박수를 받고 있습니다. 네, 참 많네라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네. 호지슨 감독이 또 와서 보지요. 그렇죠. 이제 이번 시즌에 오늘은 손흥민이 뛰지 않겠습니다만 다음 라운드 때는 손흥민의 그 흥겨운 드리블 돌파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뛸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뛰지 못하는 이유는 이제 워크 퍼밋 그 절차가 좀 남아 있습니다. 훈련은 함께 했고 이제 미니 게임을 치르면서 득점도 올려봤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행정적인 절차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이제 오늘 못 뛰는 거지 다음 경기에는 충분히 뛸 수 있는 이 절차를 다 밟는다고 해요. 네, 대한민국 13번째 프리미어리그 손흥민의 모습 다음 라운드에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은지 선수인데 이 네. 선수는 지금 같이 영입됐는데 손흥민은 나와서 이렇게 인사를 하고 네. 리옹에서 영입된 선수는 저렇게 지금 앉아 있습니다. 네, 입장 바꿔 생각하면 기분이 나쁠 수 있겠습니다만 역시 뭐 손흥민 입장에서는 팬들에게 첫 선을 인사드리는 것이 굉장히 기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뭐 여러 가지 배경 설명은 이제 캐스터와 해설위원이 이제 잘 설명을 했고요. 그렇죠. 이재영 캐스터하고 김동환 해설위원인데 자, 그래요. 그러면 이재영 캐스터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럼 영상 해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 영상은 한국 시간으로 30일 토트넘의 홈구장인 화이트 하트 레인에서 열린 2015-2016 EPL 4라운드 에버턴과의 경기에 앞서서요. 그라운드에 나와서 홈팬들에게 인사를 하고 들어가는 손흥민의 영상입니다. 유니폼도 그 토트넘 유니폼을 입고 입장을 해요. 관중들은 일어서서 박수 쳐주고 있고요. 손흥민은 두 팔을 높이 들어서 박수 치면서 관중들에게 화답하면서 들어옵니다. 그리고 좀 이렇게 많은 관중들이 일어서서 박수를 쳐주니까 본인도 좀 감격을 스스로 좀 했는지 입모양이 와 대박 이런 입모양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사방을 보면서 관중들에게 자기 얼굴을 각인시키고 있는데요. 손흥민이 뒤돌아선 순간에 등번호가 7번입니다. 그리고 손이라고 쓰인 유니폼 뒷면이 보여요. 이 등번호 7번이요. 또 의미가 있어요. 레알 마드리드에서 뛰고 있는 호날두의 등번호이기도 하고요. 주로 팀 에이스들이 달고 나오는 번호예요. 네. 그래서 손흥민도 호날두를 개인적으로 그래요. 좋아하는 걸로 알고 있고 존경하는 걸로 알고 있고 등번호 7번도 좋아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7번이 원래는 토트넘의 아론 레넌 선수의 번호였는데요. 근데 올해 초에 부진으로 에버턴으로 임대가 되면서 빈 번호를 마침 손흥민이 이렇게 딱 물려받게 됐습니다. 절묘하네요. 네, 그러니까요. 손흥민을 위해 기다려준 번호 같아요. 오호. 네. 그리고 이 손흥민이 경기장에서 인사하는 모습을 관중석에서 잉글랜드 대표팀 감독 로이 호지슨 감독도 지켜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손흥민과 같이 5년 계약한 카메룬 국적의 선수 리옹에서 온 클린턴 은지도 관중석에서 손흥민을 보고 있습니다. 옆에 같이 앉은 여자는 아마 여자친구인 것 같은데요. 그 팔짱을 끼고 무표정으로 지켜보고 있는데 표정이 썩 밝지는 않아요. 그럼요. 그 아까 배경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재영 캐스터가 맞네요. 이재영 캐스터하고 김동환 해설인 저런 인사가 없었다. 은지는. 그렇죠. 이름은 참 이쁘네요. 은지. 네. 우리나라 이름 같죠. 네. 그러게. 어쨌든 그러니까 표정이 안 좋을 수밖에. 근데 사실 네. 결의를 다지는 걸 수도 있어요. 어떤? 내가 네. 저 자리에 서겠다. 내가 뭐 넘어서겠다 잘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그렇죠. 선의의 그런 게 있어요. 경쟁자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럼요. 공격수거든요, 은지. 네, 은지도 손흥민과 같은 포지션이 공격수예요. 네. 네, 왜냐하면 이렇게 토트넘이 지난 시즌에 골 결정력 부족에 시달렸거든요. 네. 그리고 이번 시즌에도 4경기째 무승을 기록하고 있고, 아이고 위험합니다. 네, 그 스트라이커들이 제대로 이렇게 골이 잘 안 터져주고 있기 그래요. 때문에 마우리시오 포체티노 감독이요 공격수 특히 손흥민의 영입을 원했다고 해요. 그래요. 프리미어리그에서 또 빅4로 불리는 게 이제 토트넘이거든요. 네, 토트넘도 있고 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도 있고 맨체스터 시티도 있고 네. 뭐, 아스날도 있고 말이죠. 첼시도 있고. 네, 첼시도 있죠. 빅5에 들어가는 팀인데 4경기째 무승이니까 얼마나 급하겠습니까? 네, 지금 뭐 시즌 제가 본 기사로는 15위까지 내려갔다고 하는데 어허, 지금은 위험합니다. 모르겠지만 네. 이제 4라운드지만 위험해요. 네,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38라운드까지밖에 없어요 지금. 네. 그래서 이렇게 공격수를 막 영입을 하고 있는 거죠. 손흥민도 그렇고 은지도 그렇고. 네. 그런데 은지는 관중석에서 지켜보고 손흥민은 앞으로 나가서 관중들과 인사를 하고요. 이번에 들어갈 은지가 근데 손흥민보다 한 살 어린 93년생이에요. 아이고 어리다. 네, 손흥민은 92년생이고요. 그리고 은지의 이적료는 180억 정도고요. 손흥민과 같이 5년 계약해서 2020년까지 계약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런데 은지의 이적료가 180억 정도인데 손흥민의 이적료는 정말 화제가 됐어요. 2,500만 파운드. 그래서 손흥민의 이적료가 손흥민의 이적료는 네. 400억 정도 되죠. 이거는 제가 평생에 만져볼 수 없는 돈 같은데 이게 400억을 받는다는 건 어떤 기분일까요? 이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은 해외에서 활약하는 아시아 선수 이적료 중에서 네. 탑 1. 우리나라 선수가 아시아 선수 중에 탑. 와. 그렇죠.
그리고 이게 또 제가 알기로 10손가락 안에 꼽힐 거예요. 네. 아까 설명 나왔잖아요. 네네네. 네. 대단합니다. 손흥민의 이름값이 이 정도였나요? 진짜 대단하네요. 이 포체티노 감독이 에버턴과의 경기 후에 인터뷰에서 손흥민 영입 이유를 밝혔어요. 네. 먼저 유럽 챔피언스 리그 경험, 독일 분데스리가 경험, 그리고 젊은 나이 등을 꼽았습니다. 네. 이렇게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데 큰 대회 경험을 가지고 있는데 나이까지 젊다는 거죠. 손흥민의 지난 시즌 골 기록을 보면요. 분데스리가 정규 시즌에서 11골을 기록한 것을 비롯해서 독일 축구협회 포칼컵에서 1골, 그리고 유럽 축구연맹 챔피언스 리그에서 5골 등 이야. 모두 17골을 기록했습니다. 네. 스트라이커 역할을 톡톡히 했어요.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감독이 이런 공격 자원을 정말 원한말을 한 거죠. 네. 이렇게 해서 손흥민은 프리미어리그로 진출한 13번째 한국인이 됐습니다. 네. 프리미어리그로 13번째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진출을 했었어요. 네. 그동안에 이영표, 설기현, 박지성, 이청용, 기성용, 그리고 김보경 등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프리미어리그에서는 아직 손흥민이라는 이름이 좀 생소할 수도 있어요. 네, 그렇겠죠. 네, 그런데 좋은 실력과 성적으로 홈팬들이 사랑하는 축구 선수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보면서 네. 그리고 말이죠. 네. 토트넘으로 이적이 확정되니까 슈틸리케 감독이 또 프리미엄을 줬습니다. 프리미어리그를 네. 배려를 줬어요. 네. 배려해줬어요. 러시아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중에서 우리나라에서 하는 라오스전까지만 출전을 시키고 레바논전 원정 경기는 제외하겠다고 밝혔어요. 자, 새로운 팀 적응을 위해서 토트넘에서 쌓은 실력으로 국가대표 경기에서 뛸 모습 아주 기대가 많이 됩니다. 네, 저도 기대가 많이 됩니다. 네, 다음 영상은 한국 프로야구 넥센의 박병호 선수가 메이저리그 스카우트 관계자들이 보는 가운데 장외 홈런을 치는 영상입니다. 왼쪽으로 타구를 띄웠습니다. 좌익수 뒤쪽으로 담장을 넘습니다. 박병호의 스리런. 수많은 스카우터들이 보는 앞에서 큼지막한 홈런을 때려냅니다. 박병호의 시즌 45호. 효력을 보여주는 엄청난 홈런을 쏘아 올렸습니다. 스코어 6대1. 박병호 선수 홈런은 그냥 너무 자주 나온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어정복 선수의 그 자세가 너무 재밌었어요. 그대로 얼음이 돼버렸습니다. 너무나 높게 떠가지고요. 타구 방향을 좀 잃어버렸던 것 같아요. 어정복 선수가 그냥 서 있어 버렸어요. 있을 텐데요. 슬라이더인데요. 예, 완전히 올라가는 스윙 그 타이밍에 딱 걸렸거든요. 아예 포기를 했던 것인지 스카우트들이 이제 박병호 선수를 체크를 하고 있는. 네, 영상 해설을 이순철 해설위원이 일부 해줬습니다. 오정복 선수의 얼음. 그냥 그런 수비가 사실 없거든요. 사실 그냥 조금 가다가 멈추긴 하는 경우가 있는데 네. 그냥 얼음이 된 경우는 굉장히 드문 경우라서 아마 설명을 한 것 같은데 그 이외의 영상은 모르겠습니다. 홍옥 씨가 필요합니다. 네, 설명해 드릴게요. 네. 그 26일 서울 목동구장에서 열린 프로야구 KBO 리그 넥센 히어로즈 대 KT 위즈의 경기에서요. 넥센 박병호 선수의 45호 홈런이 나왔습니다. 4회 말에 3대1로 넥센이 앞선 상황에서 2사 주자 1-3루에 있는 상황에서 KT의 투수 정대현 그리고 타석엔 박병호 선수가 섰어요. 그리고 2구째에 친 공이 홈런이 됐는데요. 무려 좌측 담장을 아예 넘겨버리는 네, 비거리 135m짜리 좀 대형 홈런이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렇게 큰 홈런을 친 것도 짜릿하고 대단한데요. 무엇보다 이 경기를 지켜본 사람들이 있었어요. 네. 바로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의 텍사스 스카우트 관계자 3명을 비롯해서 피츠버그, 보스턴, 워싱턴 등 8개 구단 13명의 스카우트 관계자들이 이 경기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홈런을 친 순간에 이 관계자들이 앉은 자리를 카메라가 잡아서 보여주는데요. 정말 궁금한 장면이었는데 카메라가 잘 잡아서 보여줬어요. 네. 그런데 유독 큰 한 분이 입을 떡 벌리고 앉아있어요. 벌어진 입이 한참 동안 다물어질 줄을 모릅니다. 정말 입을 벌린 채로 그대로 부동 자세예요.
전 이분이 뭐 어느 구단 관계자인지는 모르겠지만 가장 놀라워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장 돋보이는 것 같아요. 표정에서 가장 감정이 여실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저는 이 관계자가 한 2m 정도의 키가 되는 줄 알았어요. 너무 덩치가 너무 컸거든요. 주변 사람들에 비해서 혼자만 유독 되게 컸어요. 그래서 대체 이 사람은 뭐지라고 자세히 영상을 보니까 그 외국인의 표정이 워낙 리얼했기 때문에 그 외국인만 딱 확대를 한 거였더라고요. 돋보기. 네네네. 그래가지고 좀 깜짝 놀랐어요. 아무튼 이런 메이저리그 관계자도 입을 떡 벌릴 만큼 놀랄 만한 장외 홈런이었습니다. 대단합니다. 이제 제가 이거는 어떤 분의 블로그에서 봤는데 예전에 강정호 선수가 메이저리그로 그 스카우트 관계자들이 보러 왔을 때도 강정호가 이런 대형 홈런을 쳤을 때 메이저리그 관계자가 그 홈런 친 걸 보고는 생수 한 병만 통째로 한번 원샷해서 마시고 그대로 경기장을 나가버렸다고 하더라고요. 더 이상 볼 게 없다는 듯이. 네, 지금 그런 재밌는 그런 일화가 있었더라고요. 오호. 강정호 선수는. 재밌네요. 네, 근데 박병호 선수는 뭐 나가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표정만큼은 정말 리얼했습니다. 이렇게 이 박병호 선수의 45호 3런 홈런으로 점수는 6대1로 벌어졌고요. 또 박병호 바로 다음에 나온 김민성 선수까지 연이어 홈런을 때려내면서 넥센이 9대1로 KT에 승리했습니다. 백투백 홈런이라고 해요. 네. 그래서 순철 씨가 또 지난주에 강정호 홈런 얘기하면서 박병호 얘기도 잠깐 했었잖아요. 네. 강정호가 이렇게 메이저리그에서 큰 활약을 하고 있는데 박병호도 이 강정호의 길을 따라가면서 더 좋은 활약할 수 있을 것 같다. 네. 저는 말이죠. 이제 팀이 중요합니다. 어느 팀으로 가서 어떤 활약을 하느냐. 근데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많은 팬들이 원하듯 박병호 선수가 피츠버그로 갈 확률이 좀 있다고 봐요. 아, 강정호의 팀으로? 네. 지금 1루수가 완전 불안하거든요. 네. 수비 불안에 타격 불안을 지금 엄청나게 겪고 있어요. 오. 네. 그렇기 때문에 알바레즈라고 있는데 큰일 났어요. 거기는. 그래가지고 사실 메이저리그에서 1루수는 수비만 하라고 데리고 오는 건 없습니다. 타격이 무조건 맞아줘야 돼요. 수비를 약간 못하더라도. 왜냐면 1루 수비가 비중이 약간 적으니까. 그래서 근데 박병호 선수가 1루 수비를 아예 못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알바레즈라는 사람은 수비도 못하고 타격도 못해요. 그럼 1루수가 절실하게 필요해요. 근데 강정호가 여기서 잘 뛰고 있잖아요. 1,100만 불이라는 그렇죠. 포스팅 금액에 1,000만 불이었나요? 500만 불이었나요? 네. 근데 이제 박병호는 거의 2배를 투자하더라도 피츠버그가 데려와야 된다. 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피츠버그에만 2명의 한국인이 뛰는 거네요. 그러니까요. 4번 타자 박병호, 5번 타자 강정호. 와, 대박. 또 이름도 끝이 다 호야. 저는 피츠버그가 데려가야 된다고 봐요. 그렇군요. 다른 팀으로 가면 주전으로 못 뛸 가능성도 있어요. 그렇죠. 너무 큰 팀으로 가서 주전으로 못 뛰는 것보다는. 그리고 또 1루수가 다 쟁쟁해요. 뭐 도미니칸, 그다음에 아메리칸 많습니다. 1루수들 잘 치는 선수들. 1루수가 없는 팀으로 가야 돼요. 마침 또 피츠버그 스카우트 관계자도 있었네요. 1루수가 없는 팀으로 가야 박병호는 성공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이렇게 입 벌리고 서에서 본 분이 피츠버그 관계자이기를 바라면서. 바라면서. 그러면 이제 마지막 영상 볼까요? 네. 메이저리그 뉴욕 매치의 투수 카를로스 토레스가 발재간으로 수비하는 장면입니다. Francoeur 1 for 3 tonight. Drove in a couple of runs. That's off the pitcher's foot. Murphy snags it. The backhand flip. And he's out! Oh, wow! The play of the year! The bank shot off Torres. Murph with the desperation flip, and somehow Torres got there for the incredible 1-3-1 putout. A play you've never seen before and may never see again. And Murph right in the middle of it, and Torres got there. Simply amazing. 네, 어메이징 알아들었습니다. Never see you again. 그거 다시 보시면 어떨 거야. 다시 볼 수 없는 그 장면 설명해 드릴게요. 드디어 메이저리그의 묘기의 영상을 제가 소개할 시간이 왔습니다. 제가 그 숱하게 그 메이저리그에서 굉장히 진기명기한
네, 수비 장면, 뭐 타격 장면. 잊을만 하면 보내줬었는데 네. 제가 다 패스해버렸거든요. 왜 그랬어요? 다른 영상들에 밀린 거죠. 뭐. 그렇군요. 그런데 오늘 드디어 제가 소개할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이 영상은 28일 필라델피아의 시티즌스 뱅크 파크에서 치러진 필라델피아 필리스 대 뉴욕 매치의 경기고요. 5대5의 점수로 9회까지 간 바람에 연장 경기를 했어요. 네. 그런데 이 영상은 10회 말입니다. 10회 말에 놀라운 수비 장면이 펼쳐졌어요. 2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투수는 5번째로 투수 자리에 오른 매치의 카를로스 토레스고요. 토레스. 네, 타자는 필라델피아의 제프 프랑쿠어입니다. 프랑쿠어가 토레스의 공을 투수 앞 땅볼로 쳐내요. 그런데 그 땅볼을요, 토레스가 뒤를 돌면서 뒷발로 차는 바람에 그 공이 1루와 2루의 중간쯤으로 공이 날아갑니다. 1, 2간이라고 하죠. 네. 그러자 1루소 다니엘 머피가요. 뛰어난 순발력으로 찰떡 같은 호흡을 보여줬어요. 공을 향해 달려간 머피는요. 미끄러지면서 공을 글러브로 일단 쳐서 떨어뜨리고요. 그 땅에 떨어진 공을 또 얼른 주워가지고 1루 쪽으로 던집니다. 그러면 그 공을 1루로 달려간 토레스가 잡아서요. 1루 베이스를 먼저 밟으면서 프랑코어를 아웃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뒤늦게 달려온 프랑코어가요. 원망스러운 듯이 토레스의 등을 밀면서 1루로 들어왔거든요. 네. 그런데 뭐 영상에는 나오진 않았지만 그 덕아웃에 들어가면서 토레스와 주먹을 맞대면서 이런 프랑코어가 토레스의 호수비의 경의를 표했다고는 하네요. 네. 보통 이제 투수 앞 땅볼을 치게 되면 처음에 열심히 안 뛰게 됩니다. 근데 마침 투수의 발을 맞고 이제 굴절이 되는 걸 네, 봤겠죠. 뭔가 안타가 되는 것 같은 기분이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발 전력 질주하는데 그 순간 이제 토레스가 이제 1루 베이스에 네. 공을 잡고 들어와 있었다는 거죠. 네, 머피가 달려가면서 공을 잡아서 기가 막히게 또 1루로 던진 공을 토레스가 잡아가지고 먼저 베이스를 밟고. 패싱 능력이 대단하네요. 이거 야구가 아니라 축구죠, 축구. 근데 또 마침 축구 선수 중에 토레스가 있어요. 네, 토레스 있습니다. 페르난도 토레스. 네, 스페인 축구 네. 선수죠. 네. 페르난도. 아니요, 토레스라는 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좀 그런 가문 대대로 발제관이 좀 뛰어난 것 같아요. 뭐 이제 우연의 일치일 텐데 토레스라는 성 너무 많으니까 네. 유럽 혹은 저 히스패닉의 김씨와 같은. 아 그런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뭐 흔한 성이라면 뭐 다 발제가 이렇게 뛰어나진 않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도 뭐 축구 선수 토레스도 야구 선수 토레스도 이렇게 발로 수비를 한다는 거. 그 참 영상 준비 잘했네. 오늘 세계 영상 종합으로 평가를 좀 해주신다면 종합적으로. 일단 손흥민 선수가 저는 너무 기대가 돼요. 일단 뭐 저도 프리미어리그 막 챙겨봐야 될 것 같고 새벽 경기도 막 봐야 될 것 같고 토트넘에서 어떤 경기를 할지 정말 기대가 되고 네. 그리고 박병호 선수는 정말 메이저리그 어떤 팀으로 가게 될지 순철 씨의 뭐 기대 바람대로 피츠버그로 간다면 또 강정호 선수와는 어떤 그런 케미스트리를 보여줄지. 근데 진짜 미국 가면 타국 가면 정말 말도 안 통하고 그렇죠. 음식도 좀 안 맞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한국 선수가 또 더구나 네. 같은 팀에서 활약했던 네. 선수가 와봐요. 강정호 선수도 굉장히 잘할 거라고 봅니다. 그 박병호 선수가 만약 오게 되면. 맞아요. 왠지 그 무심한 표정으로 되게 은근하게 뒤에서 챙겨줄 것 같아요. 네. 그 이런 얘기하니까 갑자기 생각나는데 그 옛날에 그 차두리 선수가 외국에서 활약하고 있을 때 차두리 선수는 부인이 있었잖아요. 네. 결혼한 상태였었잖아요. 그때는. 그리고 기성용 선수는 그때는 솔로였단 말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혼자 외롭고 밥 잘 챙겨줄 사람도 없고 그랬기 때문에 차두리 선수 집에 그렇게 자주 놀러 갔대요. 그래서 그 전 부인이 차려주는 밥상을 정말 맛있게 먹었다고. 특히 김치 같은 거. 그러게요. 그게 박병호 선수는 결혼을 했고 이지훈 아나운서랑 강정호 선수는 결혼 안 했거든요. 그리고 이번에는 강정호 선수가 얻어먹으러 가야 되는 건가요? 그럴 가능성이 있겠네요. 이지훈 아나운서가 요리를 잘하는지는 저는 사전 정보를 듣지 못했기 때문에 아마 잘하지 않을까요? 네, 야구 선수의 내조를 하려면. 그 홈쇼핑 쇼호스트였잖아. 음식 많이 팔았을 거라고. 그러면 일단 그럼 농업에 좀 충실한 그 홈쇼핑 회사였거든요. 거기가. 그러면 일단 그런 뭔가 미각은 있을 것 같은데 미각이 있으면 요리를 잘해요. 옥희 씨 미각이 있나요? 네, 미각이 있기 때문에 가지를 별로 안 좋아한다. 자,
저 발 영상, 축구 영상은 어땠어요? 야구를 발로 차는 거, 야구공을. 아 진짜 이 메이저리그에서 정말 다양한 수비 장면들이 정말 많았어요. 기억에 남는 거 있습니까? 이거 말고? 뭐 일단 뭐 몸을 날려서 갑자기 점프를 해가지고 공을 단번에 잡아서 아웃시키는 장면 뭐 이런 네. 거는 뭐 거의 흔한 장면 이렇게 본 것 같아요. 저는 지금은 주전이 아니지만 다저스의 작 피더슨이라고 있습니다. 네. 중견수인데 네. 담장을 거의 그건 안 잡았으면 넘어가는 건데 담장에 부딪히면서 딱 잡아요. 근데 그 담장에 부딪히는 소리가 나. 쿵 하면서 났어. 마이크를 어디다 설치했는지 몰라도 그 몸을 소리가 사리지 않는 정말 짜릿하더라고요. 아무리 그 쿠션이 있다고 해도 네. 그 담장은 무섭거든요. 그렇죠. 그 공포심을 없애면서 수비를 했다는 거. 작 피더슨의 수비가. 그 이번에 발 수비는 몇 점 줄 수 있습니까? 이번에 발 수비는 10점 만점에 거의 9점. 대단합니다, 정말. 진짜 네. 우연의 일치가 호수비를 만들어낸 네. 그런 장면까지 저희가 영상으로 확인했습니다. 자, 오늘 주간 스포츠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KTV 포피 채널 내 손을 잡아요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코너는 세종포커스입니다. 승용차와 대용량 가전제품의 값이 내려갔습니다. 정부가 침체된 경기를 살리고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이른바 사치세로 부르는 개별 소비세를 내렸기 때문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최상구 사무관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기획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의 최상구 사무관입니다. 네. 정부가 지난 2012년 이후에 3년 만에 개별 소비세를 다시 인하했습니다. 소비자는 물론 또 관련 업계도 주목하고 있고 내수 진작도 예상이 되는데요. 자동차와 더불어서 가전제품에 붙는 세금이 줄었기 때문에 값이 싸진 거죠. 예, 자동차 출고 가격 또는 수입 가격의 5%로 과거 특별소비세에서 이름이 바뀐 개별 소비세가 부과됩니다. 지난 26일에 경제관계장관의 결과로 이 개별 소비세를 30% 인하해서 세율을 3.5%로 내리기로 했습니다. 기간은 올해 말까지입니다. 이럴 네. 경우 아반떼나 그랜저 같은 준중형차나 중형차는 34만 원에서 크기는 58만 원까지 가격이 내려가는 효과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이 자동차뿐만 아니라 냉장고와 텔레비전 같은 대형 가전제품의 가격도 낮아지는 거죠. 예, 월 소비 전력이 각각 일정량 이상인 에어컨, 냉장고, 텔레비전, 세탁기 등 대용량 가전제품도 개별 소비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하게 돼서 최대 약 9만 원 정도까지 가격이 내려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정말 가격이 많이 내려가는 것 같은데요. 이런 대책을 내놓은 배경이 또 궁금해요. 개별 소비세를 줄이면 또 그만큼 세금을 덜 걷게 되는 건데 그걸 감수하고서라도 줄이는 이유가 그만큼 최근의 소비 동향이 아직은 회복세로 보기 어렵기 때문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경기가 메르스 충격에서 점차 벗어나고는 있지만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는 못하는 모습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2분기 소비가 전기 대비 마이너스 0.3% 감소했고 네. 7월 들어서 지표가 개선되고는 있지만 여전히 회복세가 약한 모습입니다. 이에 따라 소비 부진의 장기화를 막기 위한 소비 심리 개선 대책이 시급해서 이번 소비 활성화 대책을 내놓게 되었습니다. 네. 예, 승용차에 대한 개소세 인하는 승용차가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10%에 달할 정도로 높고 고용 규모나 부품 판매업 등 전후방 연관 효과가 커서 소비 진작에 효과가 크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내년부터는 세법 개정으로 대형 가전에는 개별 소비세가 아예 폐지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올해 그 대형 가전의 개별 소비세를 미리 줄이는 이유가 뭘까요? 예,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폐지에 따라서 올해 예상되는 소비 동결을 최소화하고 부진한 소비 심리를 회복하기 위해서 올해부터 일부 경감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같은 이유로 내년부터 과세 기준 가격이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상향되는 가구나 사진기, 시계, 가방, 모피, 융단, 보석과 기금속에 대해서도 그 기준 가격 상향 시점을 앞당겨서 적용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네, 뭐 내년에 사야겠다 생각하셨던 분들도 뭐 올해 이렇게 개별 소비세가 줄어들고 가격이 떨어진다고 하니까 올해 사도 괜찮겠다 싶어서 소비를 또 그만큼 하게 되는 효과도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그간 또 여러 차례 개별 소비세가 인하가 됐었는데요. 그때마다 시장이 또 즉각 반응을 했었나요? 이번에는 어느 정도 효과를 예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그 지난 경험들을 돌이켜보면 2012년 9월부터 그해 연말까지 넉 달간 세율 인하를 실시했었습니다. 그 당시 월평균 수용차 판매량은 약 한 11만 8천여 대로 시행 전 월평균 판매량보다 약 13% 판매 진작 효과가 있었습니다. 네. 이번에도 상당한 판매 증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승용차 판매가 늘면 4분기 민간 소비가 약 0.2%포인트, 국내 총생산은 약 0.1%포인트 정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고 이를 연중으로 계산하면 경제 성장률이 약 0.025%포인트 늘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또 효과가 예상된다면 좋은 일인 것 같은데 또 세금이 줄어든다는 점에서는 재정 부담도 될 것 같거든요. 이 부분은 소비가 많이 살아날 경우에는 해소되는 건가요? 예, 제품의 그 판매 촉진으로 인해서 부가세도 증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약 한 1,200억에서 1,300억 정도의 세수 감소가 예상됩니다. 네. 하지만 연관 산업 효과나 전반적인 소비 활성 효과를 감안했을 때 세수 감소는 흡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올해 앞으로 세수 결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 세수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갈 예정입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개별 소비세가 줄어든다면 자동차나 대형 가전을 구매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정말 좋은 소식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네, 지금까지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최상구 사무관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내수 침체로 실적 악화를 겪고 있던 관련 업계는 이번 조치에 반색하는 분위기인데요. 추경과 투자 그리고 소비 활성화까지 전방위로 마련된 정부의 대책이 약효가 나타나길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세종포커스였습니다. 네, 내 손을 잡아요. 함께하고 계신데요. 우리가 그걸 못 물어봤어요. 지난주 주말은 뭐 하고 지냈나? 아, 지난주요? 저는 지난주에 말했던 대로 남이섬에 다녀왔는데요. 그런데 여행을 가기 전에는 좋은데 갔다 와서가 너무 피곤합니다. 그렇죠. 이게 여행 후유증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럼요. 양은 도시락 먹어봤습니까? 아니요, 그거 팔아요? 남이섬에서? 네. 보지 추억의 못했어요. 도시락이라고. 찐빵이랑 양꼬치엔 칭따오 파는 건 봤는데 양꼬치엔 칭따오. 냄새가 정말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양꼬치 칭따오. 네. 그냥 저는 토요일에 많은 사람을 만나고 왔어요. 네. 저보다 유명하신 분들. 준철 씨보다 유명한 사람이 이 세상에 있나요? 뭔 말씀? 있죠. 한 몇만 명 있어요. 몇만 명이나 있나요? 페이스북 지금 저 친구 400명밖에 안 되는데 뭔 소리 하고 계신 거예요? 네, 유명한 분들 많이 만나고 왔습니다. 네. 자, 그래요. 내 손을 잡아요. 8월 31일 월요일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희는 내일 오후 1시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진행의 권순철 그리고 홍옥희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